안녕하세요. 오늘도 내 삶을 이끄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리더스씨입니다. 오늘 소식은 새해 들어 일주일 만에 은행에서 30조 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대부분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고 퇴직연금까지 은행을 떠나 증권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 돈을 어디에 둬야 할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친영업일 만에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에서 27조 5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의 요구불 예금 잔액이 지난해 말 674조 원에서 646조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정기예금도 7천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 돈은 대부분 증권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은 1개월 만에 8조 원 이상 늘어나 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탁금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돈이나 주식을 팔고 아직 찾지 않은 돈을 말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작년에 75.6%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도 이미 10%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역대 최고치인 4,692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돈이 움직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은행 예금 이자가 너무 낮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둘째, 주가가 계속 오르자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포모라고 부르는데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코스피 지수가 6천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달 안에 5천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증권사 예탁금이 조만간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비투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28조 5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주식거래 계좌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작년 초보다 1,200만 개 넘게 증가해 현재 9,882만 개에 달합니다. 매일 3만 3천 개씩 새 계좌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퇴직연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0월 31일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된 이후 11개월간 은행과 보험사에서 1조 5천억 원이 빠져나가 증권사로 이동했습니다. 순유입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투자증권으로 6,717억 원이 들어왔고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많이 빠져나간 곳은 신한은행으로 4,571억 원이 유출됐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이 증권사로 몰리는 이유는 수익률 차이 때문입니다.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사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12.11%였지만 은행은 5.51%에 그쳤습니다. 수익률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것입니다. 올해는 세금 문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2천만 원 이상 이자 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주식 배당 소득은 올해부터 세율이 일정 부분 낮아졌습니다. 2023년 기준 2천만 원 이상 이자 소득을 받은 사람이 33만 명이고 금액은 10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일부가 증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상황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주변에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많은 사람이 수익을 내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도 큽니다. 특히 은행 예금을 모두 빼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비상자금은 반드시 안전한 예금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지만 주식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여유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전체 자산의 일부만 투자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라고 권합니다. 퇴직연금을 증권사로 옮기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옮기기보다는 본인의 은퇴 시기와 위험 감내 능력을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상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상품은 수익률이 높지만 손실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퇴직연금을 옮기실 때는 각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상품 구성을 꼼꼼히 비교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거래로 주식을 사는 것, 즉 B2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면 수익이 날 때는 이익이 크지만 손실이 나면 빚만 남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소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빚을 갚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도 내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증시 상승기에는 수익 이야기만 들리지만 하락기에는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말을 안 한다고 조언합니다. 안성학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유동성 확대로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의 재무 상황과 투자 경험, 나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은행 예금에서 30조 원이 빠져나가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이 계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성공 사례에 휩쓸리지 말고 내 상황에 맞는 안전한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은 반드시 예금으로 확보하시고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만 신중하게 투자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